자유란 무엇인가? 인권이란 무엇인가? 보수란 무엇인가? 진보란 무엇인가?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국민주권주의란 무엇인가? 국민주권주의에 말하는 국민은 무엇인가? 이거 공부해본 사람이 없거든요. 네, 다 놓고 얘기를 해요. 공부를 해보지 않는데, 근데 어떻게 느끼냐? 자기가 아는 개념을 가지고 논의를 하고 정책을 만들고 입법을 하고 이런 수준이에요. 내가 이제 대학생들한테 매 학기마다 내 국제인권법 듣는 학생들한테는 자유란 무엇인가를 A4 용지 석 장을 써오게 해요. 자, 보세요. 여러분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똑똑하잖아요. 똑똑해서 자유 앞에 접두사가 붙은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이런 건 너무나 잘 알아. 이건 빠삭해. 네? 너무나 잘 알아. 자, 잠깐 그 앞에 거 빼고, 앞에 수식어 빼고, 양심, 사상, 언론 빼고 자유란 무엇인가? 자유가 뭡니까? 자유가 뭔지 그거에 대해서 써오라고 그래요. 배운 바가 없어요. 자유는 무지무지하게 복잡하고 까다로운 개념이고요. 배워본 바가 없어요. 자유에 대해서. 각자 지가 아는 수준 가지고 이게 자유다 저기 자유다 하니까 쌈박질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자유 강의 가지고도 1시간 이상을 해야 돼요. 인권, 정의, 민주주의 무지무지 어려운 게 있어요. 근데 알지도 못하면서 배워보지도 않으면서 쌈박질하니까 그거에다가 이념적인 논쟁이 벌어지니까 서로 쌈박질만 벌어진다. 응? 서로 쌈박. 이거가 정말 가장 커다란 안보 환경의 변화가 제대로 공부하지 않아서 그런다는 거죠. 그런데 저걸 일일이 제가 지금 여기에 다 강의 드릴 수는 없고, 제가 이제 세계 석학들이, 세계 국제 안보 전문가들이 진짜 걱정하는 위기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위기에. 우리의 지금 국회의원이나 안보 전문가나 이런 사람들은 대외적인 가장 커다란 위기를 북한의 김정인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김정은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김정은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가 국제사회는 인정하는데 핵이잖아요. 근데 핵이 왜 진짜 무서운지 아세요? 뉴클리어 웨이pon의 핵이 왜 진짜 무서운지는 나는 국제 논문이 있어요. 그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물론 터지면 한꺼번에 한 30명 죽어나가니까 무섭죠. 이제 진짜 북한에게 더 무서운 이유는 지금 핵무기를 가진 나라가 안전보장이사회 5개국, 미국, 영국, 불란서, 러시아, 중국 안전보장이사회 5개국 하에다가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이에요. 여기 이제 8개국인데 여기다가 노스코리아 해서 9개국이에요. 제가 본 미래 예측 보고서에 하면 2030년에도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더 다른 무기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북한의 핵이 정말 무서운 이유는 뭐냐면 다른 8개국과 미국, 영국, 불란서, 러시아, 중국이라든가 파키스탄, 인도, 이스라엘은 핵을 발사하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는 민주적인 통제 장치가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대통령 혼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야. 최종 결정은 물론 대통령이 하지만 핵무기를 발사할까 말까에까지는 합리적인 논의가 벌어진단 말이죠. 다른 중국도 러시아도. 그러나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을 가진 북한은 어때요? 북한 김정은이는 이게 어린 나이가 33살이잖아요. 어린 나이가 이게 핵이 전자 오락게임인 줄 알고 마누라하고 부부싸움하다고 기분 나쁘다고 발사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북한이라는 거예요. 네? 기분 나쁘다고 발사할 수 있는 나라가. 그거 거절하다가는 기관단총 받아 죽으니까. 네?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이게 핵무기 통제에 대한 민주적 절차에 대한 문제고, 제가 논문이 있었단 말이죠. 허리케인, 태풍, 타이푼, 이거 위기가 될 수 있어요. 미래 그 정보학자들, 미래 기후 학자들의 얘기를 들으면 알지만 미래에 앞으로 2020년이 되건 30년이 되건 미래에 닥쳐올 태풍은 지금의 태풍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그 미래 예측 보고서 2030년 미래 보고서를 보면은 그때 들어닥친 허리케인으로 맨하탄이 물바다가 돼가지고 항공모함을 출동해서야 그때 각국의 정상을 대피할 정도로 허리케인의 위력은 날로
기후 변화와 더불어서 더 위력해질 수 있어요. 이것도 위기죠. 그러나 이게 위기일까요? 토네이도도 마찬가지고 이 위기냐 말이에요. 쓰나미, 일본 들이닥친 거 봤죠. 저런 건 지각 변동에 따라서 한 번에 나라를 뒤엎을 수 있는 이렇게 위기예요. 전쟁은 여전히 위기죠. 우리 같은 경우는 위기예요. 9/11 테러 공격, 이것 위기예요. 유엔 미래 보고서에 의하면은 NIC 세계 최고의 정보 분석 기구인데 여기에 보면은 6가지 불확실한 혼란과 붕괴를 내걸어 가지고 식량 부족, 물 부족, 식량 부족, 물 부족 해봐야 난리가 나겠죠. 에너지 부족, 이게 다 위기예요. 기후 변화 위기예요. 엄청난 위기야. 미국 CIA가 정보기구인 미국 CIA가 또 걱정하는 진짜 위기 중에 하나가 바이러스. 뭐 길게 얘기할 건 없이 역사적으로 전쟁으로 멸망한 나라는 많지 않아요.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싸그리 점령을 했거든요. 97년도에 싸그리 점령했지만, 그래서 쿠웨이트는 이라크에 점령당해서 지구상에 사라졌지만 이후에 결성된 연합군에 의해서 쿠웨이트는 다시 살아났어요. 전쟁으로 나라가 멸망하진 않아요.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나라가 완전히 지구상에 떠난 나라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땅이 소금기로 많아져서 사람이 살 수 없어서, 기후변화 때문에. 태평양에 있는 팔라우 섬은 가라앉잖아요. 지금 가라앉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나라가 없어져. CIA가 걱정하는, 미국의 중앙정보국이 걱정하는 거가 지금 가장 강력한 바이러스가 에볼라 바이러스인데, 지금 지카 바이러스만 해도 얼마나, 우리 메르스 때문에 얼마나 나라가 떠들썩했어요. 그런 바이러스가 지금 6개 이상이 있다는 거예요. 계속 또 신종 바이러스는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국가적인 대비가 없이는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거를 지금 CIA가 걱정을 하는데, 이것도 위기예요. 이 정도도 위기예요. 그럼 이게 위기의 전부냐? 이게 위기의 전부. 이게 다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나는 이런 거를 걱정하는 사람을 별로 못 봤어, 국회의원도.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사이버 위기는 더 큰 위기가 된다. 사이버 위기는 더 큰. 사이버 위기가 지금 미래 정보학자들이 예측하는 지구 멸망의 시나리오를 3가지로 봐요. 지구 멸망의 시나리오를. 여러분 영화 아마겟돈이라고 들어봤죠? 아마겟돈은 지구의 종말이라고 그래요. 지구의 종말을, 어떤 경우에 지구의 종말이 올 것 같아요? 아마겟돈 영화 보신 분은 그때 지구 종말을 외우죠? 아마겟돈, 지구 종말에 올 수 있는 지금 시나리오 중에 첫 번째가 핵전쟁이에요. 지금 각국이 가지고 있는 핵전쟁이 진짜 벌어지면 지구를 몇십 번 멸망시킬 수 있어요. 핵전쟁. 두 번째가 바이러스 전쟁. 영국의 제3의 인류라고 쓴 책을 보면, 바이러스 때문에 인류는 멸망하고 바이러스에 살아남을 수 있는 개미 같은 물체만이 남는다 이거죠. 이게 아마겟돈의 지구 종말의 2번째 시나리오예요. 3번째 시나리오가 뭔지 아세요? 아마겟돈 영화가 보여줬지만 미국의 항공우주국 나사가 걱정하고 있는 지구 종말의 시나리오는 뭐냐면 혹성 충돌이거든. 해성 충돌요. 아마겟돈 영화가 그거예요. 딥 임팩트라고 하는 영화도 지구하고 해성이 충돌해서 지구가 멸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미국의 우주방위사령부는 그 목적으로 있는 거예요. 지금 미국을 욕을 할 수 없는 거가, 미국은 지구 그 자체의 위험을 걱정하는 유일한 나라예요. 중국 군대는 우주에 대해서 싸울 생각을 안 해. 소련 군대도 말이죠. 미국만 우주방위사령부가 외계인 침입 또는 혹성 충돌, 이거에 대비해서 지금 대비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이거는 심각한 수준이에요. 혹성 충돌은 가능성이 있는 얘기고, 네 번째 시나리오, 지구의 아마겟돈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시나리오가 사이버 크라이시스예요. 그래서 우리 안보 전문가들은 사이버 아마겟돈이라고 그래요. 사이버 아마겟돈을 사이버 겟돈이라고 그래요. 내가 엊그저께 국회 가서 국회의원들한테 야단치면서 사이버 테러 방지법 제정에 대한 입법
발제를 해가 그거 뭐 한 20분 동안 국회의원한테 야단치고 왔잖아요. 전력, 발전, 운송, 금융, 원자력 순식간에 마비시키는 거예요. 이게 사이버 세계는 오작동에 의해 가지고 이게 가능한 세상이에요. 지금 가능한 세상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이버 세계를 제5의 전장이라고 내가 조금만 빨리 스피드 있게 내가 설명을 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미국의 영연방 5개국 에셜론 체제라고 그래가지고 영연방 5개국 국가는 전 세계를 실시간적으로 감청을 하고 있어요. 슈퍼컴퓨터랑 연관이 돼가지고 슈퍼컴퓨터랑 연결돼서 전 세계를 실시간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인터넷 때문에 가능해요. 인터넷 때문에. 그 중심에 있는 거가 NSA예요. 내셔널 시큐리티 에이전시에서 국가안보국. 국가안보국을 정보학에서는 별칭을 뭐라고 그러냐면 지구의 귀라 그래요. 지구의 귀. 미션은 저 인터넷 들어가보면 알지만 국가안보국의 미션이 뭐냐면 원하면 듣는다. 국가안보국은 만약 한희영 교수의 지금 이 시간 강의가 뭐를 하는지 듣고 싶으면 원하면 들을 수 있다. 실제 듣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거대한 미션을 자기네 그 목표로 삼고 일하고 있는 지구의 스파이, 지구의 귀라고 그래요.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NRO는 내셔널 레코네이션스 오피스는 별명을 지구의 눈이라고 그래요. 목표는 원하면 본다예요. 지구상에서 10.8cm 골프공 크기 하나를 지금 볼 수 있는 세상이에요. 청와대 내려다보고 원하면 본다. 이게 지금 전 세계가 각국이 벌이고 있는 이런 정보 전쟁이에요. 이웃나라 중국은 2004년부터 말이죠. 저우 융캉이라고 하는 국가안전부 최고 책임자가 무려 178조 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지고 중국에 있는 모든 전자기기를 다 묶어서 거대한 그 자체가 중국의 인터넷 그 자체가 슈퍼컴퓨터가 된 거예요. 슈퍼컴퓨터는 뭐예요? 컴퓨터가 많이 모인 거잖아요. 지구 두뇌 용량이 커진 거거든요. 중국 대륙의 컴퓨터 전자장치를 전부 다 엮은 거가 중국의 국가안전부의 그 정보도 그냥 정보가 아니라 대정보예요. 대정보, 다정보. 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중국이 13억 중국이 자기네 인민, 자기네 나라 사람만 쳐다보자고 저걸 만들었겠어요? 저 다칭바오가 누구를 쳐다보겠어요? 이웃나라? 북한도 쳐다보고 한국도 쳐다보고 일본도 쳐다보고 필리핀도 쳐다보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세상에 어느 나라 정보기구가 자기네 나라 국민 듣자라고 하지 않아요. 지금은 남의 나라를 들으려고 하지. 예? 근데 세상에 글쎄 우리나라 국정원 손발을 묶어놓는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국정원이나 검찰이나 기무사령부 손발 묶어놓는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묶어져요? 어느 나라 본다고요? 아까 말한 NSA가 보고 지구의 귀가 보고 지구의 눈이 보고 다칭바오가 보고 북한의 정찰총국이 보고 일본이 쳐다보고 하는데 우리 국회의원들은 우리 손발만 묶으면 이 깨끗한 거로 착각을 하고 왔대요. 사이버 세계는 어느 나라를 묶어놓는다고 해서 묶여지는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사이버 세계는 영토가 없잖아요. 영토 개념이. 거기는 최고 절대 권력자만 있을 뿐이죠. 이게 세상이 돌아가는 사이버 세계고 저기서 마음에 안 들면 온갖 바이러스를 다 심어가지고 우리나라의 금융망, 전력망, 수송망, 원자력망을 전부 다 무력화시킬 수 있단 말이죠. 마지막 단계는 파괴시킬 수도 있단 말이죠. 프랑스의 프렌체론이 그렇고 영국의 GCHQ가 그렇고 북한은 사이버를 기본적으로 전쟁터로 보는 거예요. 김일성의 교수가 인터넷은 총이다 이랬거든요. 돌아간 김정은의 아버지가 김정일이가 인터넷은 총이다. 북한의 접근 방법은 사이버 세상은 전쟁터로 보는 거예요. 온갖 거짓말 선동이 제가 학회장으로 있는 국가정보학회 단골선임은 아까 저녁 먹으면서 얘기했지만 북한의 정찰총국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의 어느 안보나 정보 기구의 인터넷 사이트의 단골 손님은 북한이에요. 북한. 매일 와서 체크하고 가는 거예요. 네? 이 정보 수집 기법이죠. 중국하고 일본도 쳐다볼 거고 이게 현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에드워드 스노든이 얘기했죠. 제가 한의원 교수 얘기 안 해요. 에드워드 스노든이 얘기했지만, 에드워드 스노든은 아까 지구의 귀라고 한 국가안보국에서 근무한 사람이거든요. 지구상에 더 이상 비밀 공간은 없다. 사이버 공간으로 인해서 전부 다 노출되어 있는 공간, 전부 다 노출되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힘 있는 강자가 이 사이버 공간에다가 어떤 바이러스를 심어넣거나 어떤 나쁜 일을 벌어지면, 여러분 우리 그 지하철이 잠깐만 마비돼도 되게 혼란이 오잖아요. 수돗물이 안 나온다고 봐요. 전기가 나간다고 봐요. 네? 거기다가 원자력 발전소에 리킹이 벌어진다고 봐요. 나라가 뒤집히죠. 세월호 사고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근데 저거가 스위치 하나로 가능한 세상이 오늘날의 사이버 세상이고, 이 과학기술 문명이 발달했다는 세상이란 말이죠. 인간 위기를 불러일으키는 인간을 뭐라고 그러냐면 외로운 늑대라고 그래요. 외로운 늑대라고 그래요. 어느 나라나 이 외로운 늑대, 인간 실패를 야기하는 외로운 늑대들이 득실득실해질 수 있는 상황이 오늘날의 사회예요. 여러분 잘 알지만 옛날에 간첩이 내려온다면, 간첩은 말이죠, 북한에서 노동당에서 돈 받고, 공작금을 받고, 선글라스 끼고, 무기를 장착하고 축축하게 비 오는 날에 야밤에 또는 배 타고 몰래 들어왔잖아요. 간첩이죠. 이 간첩이. 오늘날의 간첩은 말이죠, 오늘날의 테러리스트들은 오늘날의 분명히 이 땅에 상당 부분 그걸 이제 자생적이라고 그래요. 자생적 간첩들이 있는데, 외로운 늑대라고 그래요. 외로운 늑대들은 김정은이 만나보지도 않았어. 공작금 받지도 않았어. 무기 받지도 않았어. 그러나 어떻게 해요? 이 더러운 세상, 오늘 정신이 헷가닥해가지고 이 더러운 세상 더는 못 살겠다. 근데 보니까 인터넷에서 김정은이 보니까 너무 멋지잖아. 말하다가 졸기만 하면 갖다 죽여버리고, 멋지잖아. 나의 정신적 우상. 이러면서 자기 골방에다가 김정은 사진 딱 걸어놓고, 나는 오늘부터 당신의 충성스러운 신하가 되겠다. 혼자 짝사랑하는 거예요. 혼자 맹세를 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테러 조직원들이 되는 게 그거예요. 알카에다, 이슬람 국가 사진 딱 걸어놓고 너무 멋진 거예요. 네? 너무 멋진 거예요. 미 제국주의를 타도한다. 응? 자본주의를 몰아낸다. 거기다 딱 벽에다 걸어놓고, 나는 오늘부터 당신의 테러리스트가 되겠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걸 일방적, 편무적이라고 그래서 외로운 늑대라고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생겨나. 그냥 사회 불만 세력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일방적으로 서약을 하고, 일본의 야쿠자가 되려고 그러면 왼손가락을 단지를 하고 호랑이 문신을 새기고 검은 양복을 입고, 형식이 있지만 요새는 간첩이 되는 데나 국제 조직 폭력배가 되는 데나 야쿠자 요원이 된다거나 테러리스트가 되는데 형식이 없어. 지 혼자 짝사랑하면 되는 이런 외로운 늑대들이 드글드글하다 이 말이야. 사미르 칸, 테리 니콜스, 티머스 맥베드, 시오도 카진스키, 다 명문대학교 나온 수재들이었어요. 명문대학교 나온 수재들이 어느 날 갑자기 돌아버린 거가 자기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외로운 늑대가 돼버려서, 나는 알라신을 위해서 이 길이 옳은 걸로 본다. 나는 김정은이를 위해서 남한 사회에서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거로 본다. 짝사랑하고 서약하고 하는 사람. 이 외로운 늑대들이 똑같아. 낮에는 회사에 같이 출근하고 지하철에서 같이 스마트폰으로 똑같아. 아무도 없어. 이런 사람을 어떻게 잡아내냐 이 말이지. 이거를 잡아내는 데가 FBI고 CIA인데, 분명히 있고 잡아내야 되는데 어떻게 잡아내요? 그렇죠? 법이 없어요. 그런 사람을 잡아내겠다고 감청을 하겠다 그러면 인권 침해다. 테러 방지법 하나 못 만들어. 안 된단 말이에요. 분명히 우리의 일부 정치인들 생각에는 모르기 때문에, 너무나 순진하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진짜 위기가 뭔지, 이게 인간 실패 위기라고 하거든요. 결국 제가 재작년에 배웠지만 사람이 문제다. 오늘날 사이버 위기도 진짜 위기고 무서운 위기지만 결국은 사람이 더 문제예요. 세월호를 위기로 만든 것도 사람이고, 이거 휴먼 페이지예요. 근데 여기서 해법이 있어. 해법이
사람의 위기의 상당 부분은 교육으로 해결이 되는데, 옛날에 교육으로 해결된다잖아요. 저도 그렇게만 생각했고 열심히 제대로 공부해서 학생들이 배울 걸 가르치고, 제가 동국대학교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만은 좀 정신이 좀 사상이 이상한 교수도 말이죠. 자기네 아들 딸들은 나 같은 교수한테 와서 배우기를 원해요. 지는 다른 집 아들 딸들은 따르게 가르치면서 자기네 자식들은 나 같은 사람이 와서 공부하기로 하니까 그러니까 유학 보내죠. 유학 보내요. 결국은 사람이 문제라서 올바른 교육이 문제인데, 근데 내가 몰랐던 거가 하나 더 있더라고요. 세계는 아는데, 세계 안보 전문가들 아는데 제가 몰랐던 거가 뭐냐면, 이건 교육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날의 인간들은 DNA 자체가 변했더라고요. 인간이 말이죠. 이게 세계 안보 전문가들이 조급해졌고 유전자 형질이 바뀌었어요. 요새 젊은 학생들은 유전자 형질이 바뀌고 내재적인 불만, 모든 걸 하면 삐딱하고 모든 걸 하면 아주 고슴도치처럼 팍팍 쏘고 말이죠. 조급하고 인내심 부족하고, 이게 유전자가 바뀐 거예요. 유전자가 바뀌었는데 이걸 교육으로 해결이 안 되잖아요. 유전자 바뀐 건 뭐로 해결해야 돼요? 유전자 치료밖에 없대요. 이 유전자가 바뀐 사람들이 극단주의라고 그래요. 극단주의. 그래서 세계 안보 전문가들이 지금 대처하는 또 다른 이념적 분노, 이야기하는 동력에 대한 DNA를 변하는 사람에 대한 해법을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있어요. 자, 뭐로 보여요? 뭐가 보여요? 계란, 태양, 점, 당구공. 좋은 대답. 뭐가 보인다고요? 해와 달. 또 좋은 대답. 자, 그런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이 심플한 거를 보는데도 의견이 다 다르잖아요. 여기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누군 당구공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안 맞아. 그거 당구공 아니야. 이거 태양이야. 그러면 둘이 쌈박질을 벌어지잖아요.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니까 그렇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심각하게 이거 알아맞히면 내가 10억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내놓고 태양이라고 주장한 사람이 내가 교수가 해버리지. 이거 태양 아니다. 핏방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봐. 싸우려고 대들 거 아니에요. 소송할 거 아니에요. 개념에 대한 이해가 다르면 쌈박질이 벌어진다니까요. 개념에 대한 이해가 다르면 전쟁이 벌어진다니까요. 자, 이거 실제 미국의 심리학자가 조사했던 거예요. 이걸 근본적 귀소 오류라고 그래요. 누구는 저걸 붉은 점으로 봤고, 누구는 붉은 원으로 봤고, 일장기라고 봤고, 태양으로 봤고, 연쇄상 국인 바이러스로 봤고, 핏방울로 봤고, 경찰관은 교통신호로 봤대. 네? 루돌프 사슴과로 봤는데, 또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이 여백을 못 본 거예요. 여백을 못 본 거예요. 여백을 못 봤어요. 하나를 가지고도 이렇게 달라. 이렇게 달라. 개념이 아는가가 달라.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보게 돼 있거든. 인권이라는 용어를 내가 던져주면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 용어를 써먹고 싶은 거가 현실인 거예요. 그러니 이 쌈박질이 안 일어나겠냐 말이죠. 네? 이게 우리 현실이고 올바른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를 일단, 자, 장시간 동안에 이렇게 도서 없는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하여튼 건강하시고 제대로 하는 거가 힘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